틱톡은 중국 내에서 시작된 온라인 서비스 중 몇 안 되는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미국 MZ세대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틱톡은 미국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았었고, 또한 미국 내 기업에게 틱톡 플랫폼을 팔라는 압박도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내에서 많은 제재를 받던 틱톡이 몇 년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요? 여전히 미국 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동영상 플랫폼인데요. 그러면 왜 틱톡이 미국 내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었는지, 그러한 현상과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틱톡은 중국에서 더운이란 이름으로 서비스되고 있고요. 틱톡은 중국 외 서비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 중에 하나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중국 내 다운로드는 뺀 수치라고 합니다. 2022년도에는 1분기 그 사용자 1인당 가장 사용시간이 긴 앱으로 선정 뽑혔습니다. 이러한 틱톡이지만 몇 년 동안 참 많이 고통을 겪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 중국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중국산 앱으로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라는 경고를 했던 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해라, 이런 어떤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기도 했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수많은 소송에 연루됐던 앱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과 2022년은 틱톡의 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틱톡의 인기는 그동안 미국 내 SNS 시장을 점령해온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위협할 수준에 지금 다다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틱톡을 견제하기 위해서 릴스와 쇼츠라는 지금 짧은 동영상 서비스를 오픈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부분으로서는 릴스도 쇼츠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기는 하지만 틱톡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페이스북과 유튜브 자체 내의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은 늘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서 틱톡의 성장을 저지하는 데는 크게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고민을 하고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지금 MZ세대에 인기 있는 앱이 10년 후를 지배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여기서 MZ세대라고 하면은 너무나 연령대가 넓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10대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즉 10대에게, 지금 10대에게 인기 있는 앱이 앞으로 10년 후에 대세 SNS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튜브와 페이스북은 틱톡에게 이 10대 이용자의 수와 만족도에서 상당히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틱톡에 대해서 10대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짧은 동영상 형식의 서비스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10대가 느끼는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 유튜브와 페이스북은 틱톡에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의 노쇠화 현상은 굉장히 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미국의 핵심적인 SNS 플랫폼은 이제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가 아닌 유튜브와 페이스북, 틱톡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10년이 더 지난다고 했을 때는 페이스북마저도 넘어설 그러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틱톡은 미국 내에서 왜 인기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MZ세대, 특히 10대만 한정하고 봤을 때는 10대는 가장 반항기가, 연령대 층에서 가장 반항기가 심할 때고, 특히 어른들, 특히 기존 권력 체계에 대해서 이거를 반항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내에서 제일 꼰대하면은 국가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부가 쓰지 말라고 하니까 반항심에서 더 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정신학적으로 분석한 글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서로 사귀는 것을
두 집안에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다면 과연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을까? 라는 의문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일반 10대들이 어떤 10대들의 연애처럼 몇 개월 사귀다가 그냥 헤어질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사랑을 하게 된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모의 반대다. 즉 틱톡을 가장 10대들이 미국 10대들이 틱톡을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국가 정부에서 쓰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차별화입니다. 특히 기성세대. 기성세대 하면 기존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와 같은 인기 서비스가 되겠죠. 플랫폼이 되겠죠. 이런 기성세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 플랫폼과 다른 플랫폼을 찾다 보니 틱톡이 지금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비슷하게 이루어졌는데 페이스북을 부모님들이 많이 사용하자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다가 20대들이 인스타그램을 또 많이 사용하기 시작을 하니까 10대들이 이제는 페이스북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어떤 흐름이 미국 내 틱톡에서도 일어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 취향에 맞다는 것이죠. 즉 동영상 세대이고 어떤 광고와 같이 압축되어 있는 점점 지금 과거의 드라마나 뭐 그 온라인 컨텐츠와 다른 현재 컨텐츠가 다른 점은 짧다는 겁니다.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역시 지금은 10몇 분, 뭐 20분, 30분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지만 유튜브가 처음 나왔을 때 유튜브는 기존의 어떤 동영상 컨텐츠에 비해서 굉장히 짧다는 거를 어필을 해서 성공한 플랫폼입니다. 틱톡은 더 짧은 플랫폼인 거죠. 즉 시대가 그만큼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변한 상황에서의 어떤 나타난 10대들에게 취향에 맞는 컨텐츠라는 것이죠. 자,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유행이라는 요소를 우리는 면밀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10대 그룹에서는 어떤 그게 그러니까 10대 그룹 내에서 차별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10대들 입장에서는 위협적으로 생각을 하죠. 물론 기성세대와의 다른 유행은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지금 뭐 등골 브레이커 뭐 지금 현재 그 명품 운동화 유행 이런 것들처럼 10대 그룹에서 유행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같이 하고 따라 해야지만이 그 그룹 내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지금 틱톡 같은 경우는 챌린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10대들이 즐거워하고 같이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된다는 점이 유행이 형성이 된다는 점이 있어서 틱톡이 10대의 어떤 그 인기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미국 내에서 틱톡의 인기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수익성,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인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틱톡의 첫 화면의 하루 광고비가 한 260만 달러에 달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다른 기사를 보면 한 매출이 한 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조 원 정도 됐는데 2022년 올해는 그 매출이 한 3배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틱톡은 이제 앞으로 서비스를 강화하고 마케팅을 진행하고 또한 수많은 캠페인이 10대들이 좋아하는 수많은 캠페인이 틱톡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캠페인 비용들을 자체적으로 이제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수익성까지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틱톡의 인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틱톡에 대해서 미국의 10대가 열광하고 미국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알고리즘과 데이터인데 어떤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한 전문가가 틱톡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을 중독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2022년 1분기에 그 사용자 1인당 가장 긴 시간을 사용하는 앱으로 틱톡이 뽑혔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즉 이렇듯 충분한 데이터까지 틱톡이 확보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두려운 점이 이 알고리즘과 데이터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즉 앞으로 틱톡 사용자들을 중독시키고 열광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은 이 데이터가 확보됨에 따라 더욱더 고도화될 것이고, 이러한 점은 미국 내 어떤 SNS 플랫폼보다 더 뛰어난 AI 기술을 틱톡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국 내 데이터가 많아지고 틱톡이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자체도 두려운 부분이지만, 앞으로 어떤 미국 기술과 경제의 어떤 강력한 우위 요소가 될 AI 기술, 알고리즘 기술에 있어서 틱톡이 미국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좀 얘기를 들자 그러면, 현대의 SNS는 그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을 이끌어가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 내에서 틱톡이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국에 대한 좋은 여론을 형성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커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중국에 대한 어떤 동정론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가 아닐까, 미국 정부가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링이나 마케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틱톡이 가진 알고리즘이 더욱더 무서운 요소라고, 근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동안 굉장히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이 컨텐츠를 올리는데 조금 텀이 길었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그래도 중간중간 컨텐츠를 더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